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첫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 성실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조언과 건의사항도 잘 반영하여 검차 회의가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주요 업무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 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성호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 담당관실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23년 주요 성과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입니다.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던 기초지자체와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울산시와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비법정 전입금 3억 원 지원을 협의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인식 개선 연수 실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비 교당 200만 원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사립집 제작 배포 등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공간과 소통의 맞춤형 학부모 교육입니다. 든든 학부모 교육 등 맞춤형 학부모 교육에 341회 866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등 상담 프로그램에 183회 841명이 참여하여 학부모 참여도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나눔지기와 다든영어 학부모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기부 참여와 가정 내 자발적인 영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확대입니다. 서로나눔 교육지구는 5개 구군과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운영하였고 마을 학교 및 마을 씨앗 동아리 61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이 학교 밖으로 더욱 확장되게 하였습니다. 거점센터 운영 내실화로 지역 학교 연계 확대 및 마을교육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국제교류 덴마크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4만 1천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거점센터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센터의 운영 성과가 전국에 알려져 타 시도에서 견학과 탐방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쪽에서 31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협력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울산교육정책에 대한 협력기관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이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공동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종 현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부모 참여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학교 교육 활성화,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및 다른 영어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 나눔지기는 초등 예비 학부모까지 모두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재능 기부와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단역 학부모 동아리는 학교 단위 동아리와 개인별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한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학교 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와 학교 운영위원장 원탁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눔 교육지구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5개 구군과 함께 서로 나눔 교육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학교는 총 25개를 운영하되 마을 돌봄 사랑방과 온종일 돌봄 사랑방 유형을 통합하고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해서 4시를 기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는 학생들과 지역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 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통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정책관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정책관실은 총 5개 팀으로 직원은 26명이며 주요 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 성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 및 기구 정원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교육지원 중심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3팀과 교육지원 팀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정과제 수행과 공약 이행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은 디지털 융합교육, 유보통합, 기초학력 보장 등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보호, 넓은 학교 운영,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등 현장 지원 및 집행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학교 중심의 울산교육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울산교육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현장 의견 수렴 8교, 온라인 설문조사 1회, 지원부서 및 기관 대상 기본안 설명회를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은 사업과 연계하여 울산 행복쌤을 개편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학생 맞춤형 활동을 6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 교육복지위험단의 학생 만족도는 1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2024년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교육부 목표 대비 551억 원 초과 집행하여 3년 연속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 집행률도 교육부 목표 대비 1.2%포인트 초과한 96.2%로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에게 운영 지원 및 자율성 강화입니다. 2022년 학교에게 집행률은 교육부 목표 97%를 초과한 99.5%로 인센티브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입니다. 주요 정책 지속 발굴 및 점검 이력 관리 강화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의 주요 업무 175개에 대해서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1월 말 공개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 학생 학교 중심의 울산교육계획 수립입니다. 교육지표인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실현하고 4대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활성화입니다.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해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울산 행복샘으로 학생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재정복지과에서 이관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안정망센터를 통해 개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4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시 공약, 국정과제 등 핵심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위해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결산 추경예산과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시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관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정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임채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혜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혜경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종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정우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116쪽 늘봄학교 관련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연차별로 확대됩니다. 울산은 2024년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4개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123쪽입니다. 2024년 조직 개편으로 기초학력 지원센터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이 일원화됨에 따라 수업 내 즉각 지원, 두드림 학교 등 학교 안 지원과 전문기관 연계 등 학교 밖 지원을 강화하여 3단계 학습 안전망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135쪽입니다. 가칭 울산 온라인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인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지원하며 신사업, 신기술 분야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상방향 수업을 제공함을 목표로 호계초등학교 유유공간에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140쪽입니다. 내년에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실무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으로 시, 군, 구로부터 어린이집 예산 관련 공유재산 등을 이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유보통합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 등 여러 가지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개의 특수학교에 현장 전문가인
행동중재 전담교사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153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준비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전문가 100명 양성 및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 101종 개발 및 울산형 AI 리터러시 진단도구 개발 보급 등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및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복합센터가 올해 8월 개관 후 본격 가동됩니다. 첨단 기술교육 및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169쪽입니다. 올해부터 초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 사업에 초 1학년이 추가되어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은 교육청이 지정한 울산 전역의 치과 병의원 중 학부모가 희망하는 곳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강관리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의 편의성 정대는 물론 학교에서의 학생 구강관리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181쪽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효율성 강화 관련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건절 대책 일환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법률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본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3월 1일 이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48명이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안대령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024년 첫 업무 보고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2024년은 울산 교육이 좀 더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학생 채용 불균형 예방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간략하게 하셨죠. 네, 예. 그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만족도는 그 학생, 학부모 모두 높죠. 높은 걸로 그죠.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채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뭐 습관이나, 아까 저도 천민경 부인,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려다 이쪽으로 왔는데 그만큼 습관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제가 연락을 학부모들한테 받고는 있는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꽤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학생 채용 그 불균형 예산 사업은 우리 그 사업을 위해서 먼저 학교 담당자 쌤들의 그 역량 강화 연수를 먼저 실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균형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 체형 검사와 같이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서 그 학부모와 함께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보급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연 그 틈새 시간을 활용한다는 건 학교 안에서 우리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단 말인가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하네요. 이게 결국은 습관이 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대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해서 결국은 우리 울산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불균형에 대해서 예방이란 교육을 통해서 좀 체형이 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부모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더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습하고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의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단 그 학부모님들 관심이 같이 맞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습관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가정에서요. 저희 애들 보면 가정에서 뭘 시키려고 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라면 하거든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가정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예. 자꾸 가정, 학부모한테 책임을 전담하면 안 돼요. 이게 교육의 일환이고 우리 아이들의 체형 불균형 또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먼저 챙겨줘야죠. 그리고 요즘에 맞벌이가 많아서 일일이 신경 못 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먼저 신경을 써서 가야죠. 자꾸 가정, 학부모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프로그램하고 담당 선생님들 그 역량 강화 연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네, 민주시민과입니다. 예, 우리 그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조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잖아요. 지난 12월에 제가 개정했었거든요. 우리 조례를. 네. 그래서 언론에도 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화장실 칸막이 바닥 간격 5mm 이상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좀 올려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고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 좀 그 시설이 안 되는 학교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불법 촬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과하고 좀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이게 보고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 칸막이 개선 공사는 향후 화장실 개선 공사 기준을 적용해서 할 뿐이고 수요 조사나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설 학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 규정에 맞게 하는 걸로 보고 있고, 향후 조례에 따라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니요, 조사를 과장님 해서 이거 제가 그때 질의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 뽑아왔어요. 과장님께서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봤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적혀 있고 화장실 개선 공사에 준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밖에 수요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수요조사 얘기를 또 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낸 자료를 제가 미처 인지를 생각을 못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당장 오늘이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놓고서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가서 협의를 한번 더 해가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주세요? 말하고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올해 잡혀 있습니까? 사실 하양실은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보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수요조사라는 부분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저희 그렇게 안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 소규모 시설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로 하면은 조금 많은 막대한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학교 자체 내에서 소규모적으로 화장실을 학교 할 수 자체 있도록 내에서 안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교육청은 그래요.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건 학교에서 왜 그걸 학교만을 책임을 전가합니까?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뭐 상관없는 기관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불법 촬영을 당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다시 계획 잡아갖고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혁신과 간략하게 한 번만 좀 얘기할게요. 네. 우리 돌봄교실 지금 대란 일어나서 언론에 한번 떴던데요. 그거 네. 지금 해결됐죠? 네네. 사실 저희 지금 늘봄학교하고 함께 돌봄교실이 지금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전용 교실을 7실을 했고요. 그리고 방과후 연계 교실도 지금 정을 해서 작년 대비로 저희가 실을 지금 321실까지 303실에서 18실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하고 함께 초등돌봄교실이 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학생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이번 작년 대비 3월 1일 기준으로 작년에는 6,383명을 저게 수용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6,714명으로 300명 이상 이제 증가됐죠. 예. 네. 이렇게 다 수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네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할실을 개방을 한다든가 네네네.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사전에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게 그렇게 좀 미리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늘봄학교가 시범학교는 운영이 되지만 예. 일반 학교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든 학교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도 뭐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네. 다시 한번 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미경 의원님 기리겠기도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이때까지 우리 천미경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한 계단 더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일 큰 자리인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선정됐는데 추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4년 들어서 첫 우리 업무 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협력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23년도에 비해서 어떤 그 활동이 추가됐는지 그리고 만족도나 결과치 부분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고 사업들이 약간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지원청으로 가고 저희들이 든든 학부모 교육에서 체험 활동들을 좀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만족도는 다 90% 이상입니다. 작년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항상 만족도를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 연수는 거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더욱더 알차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23년도에 크게 이제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 달 한 달 바뀌는 시기 되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어떤 23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바뀌는 현장에 따라서 업무 추진을 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컨텐츠 내용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마을 학교 운영 내실화 24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그 마을 학교 46개하고 마을 씨앗 동아리 15개 작년하고 이걸 이제 집행 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하고 예산 과정에서 이제 마을 학교가 이제 46개 되는 부분을 마을 씨앗 동아리와 합해서 한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좀 부실한 곳은 운영 부실되는 부분은 좀 줄이기로 하셨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예, 지금 현재 그 61개에서 올해 30개로 이렇게 그 씨앗 동아리 5개 포함해서 30개로 줄여서 내실화를 기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보다 더 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청 보탬 1학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육청도 1월 5일자로 지금 개통이 돼서 이걸 보조금 집행 내역과 관련 정빙을 전자화하고 정산 업무도 온라인합니다. 그래서 마치 에듀파인처럼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선정된 마을 학교를 대상으로 그분들과 지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6개에서 이제 30개로 줄이는 얘기를 그 23년도에 하셨고, 이 점검이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부터 전산화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예산을 갖다가 연초에 지급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 교육청에서 통장에 계좌를 넣어놓으면 사업 한 건당 그걸 갖다가 이게 전산화가 물론 되긴 하지만 일단 이 그 사랑방이나 방과후 학교나 그다음 체험장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병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합니다. 전산으로서 모든 걸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23년도 제가 점검하고 또 어떤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방이나 그다음에 뭐 체험장 이런 부분에 여러 군데에서 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산화돼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는 하지만은 꼭 현장 방문 점검하는 걸 제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현장 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에 12월 12일에 제가 그 학생 규정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학생인권 조례의 그 핵심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와 서너 차례 그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되기로는 이 부분을 바로 그 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바로 보내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개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2월쯤 되면은 학교 규칙 내려갈 때 그때 이제 하겠다 해서 한 4개월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부분이 그동안 저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식의 발언을 좀 여러분들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5분 자유 발언을 할 때 분명히 이제 그 교육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 수정하고 2024년 2월 공문 안내뿐만 아니라 전 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교 규칙 재개정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갑자기 보류된 부분은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시민과 과장 정욱입니다. 당초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이 관련 생활 규정이 2022년 2월에 내려간 것이고 그 이후에 2003년 10월경에도 또 교직 단체가 다 모여서 이 내용을 학교로 내려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거나 그 문제 삼을 만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우리 그 민주시민 교육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민주시민 교육과의 사실 과장의 직권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을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문을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신뢰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3월 달에 가시긴 하지만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백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인성 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윗선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시정질이나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정말 이 공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내놓고서는 제가 오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지만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교육청의 공문의 신뢰도가 깨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다가 저는 계속 기다리다가 답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답변에서는 지나치게 큰 문제를 삼을 만한 소지가 있다면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았는데 저희도 내용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제가 또 입장을 또 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월에 가신다고 아주 좀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동안 저랑 이야기 잘 하다가 발언을 또 그리 하시니까 제가 엄청 화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강대위원님. 예. 오늘 우리 과장님 7분들 중에 또 4분이 또 이렇게 3월 1일자로 또 가시기 때문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업무 보고가 자꾸 이게 중단되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먼저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께 좀 이야기를 하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와 이렇게 이제 교육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에 한 예를 들면은 그 급식비 관련해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 애들 먹는 걸 챙기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다 부담을 한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과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협력 담당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해서 올해도 설립 추진이나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동구 쪽에 복합 체험센터에 거기에서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합 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옛날 우리 남목초 우리 스님들 관사 근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구에 지금 저희들 어느 건물에 동구에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지요? 그 웨딩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는 건데 일전에 우리 하나의학연수원 자리에 우리 교육청에서 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기에 동구 교육 마을 공동체 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이 14억 정도 됐다. 그죠?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련의 그런 행위를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에 체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킹 웨딩홀을 그금이죠. 약 한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내용물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물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바가 그대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때까지 마을 공동체에서 저희 의원들이 봤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지금 TF팀 짜져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TF팀 운영은 교육 여건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정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마을 교육 공동체 지금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아무튼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많은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소통을 해서 그 내용물이나 프로그램이 좀 정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책관님 40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또는 그 학교 중심의 울산 교육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제가 이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제가 울산 교육청을 상대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한번 가져와 봐라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사실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울산 우리 교육청만의 어떤 울산만의 향후 한 10년 정도는 그런 계획이 나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또 아주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울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대책은 올해 좀 수립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전에 이제 의원님 대책 요구하셔갖고 저희들 교육청이 이제 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것도 될 것 같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 발전 특구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취직을 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같이 해갖고 지금 계획서를 교육부에 내놨거든요. 아니 요것도 그러니까 그 제가 하나의- 말씀드리는 게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혜택을 받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결부가 되었을 때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일련의 하나의 어떤 교육특구의 예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완성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만의 한 10년 향후 한 10년간의 그런 어떤 계획은 분명히 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큰 모델을 한번 짜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혁신과에 우리 교육혁신과에 굉장히 고생이 참 많아요. 제가 늘봄 관련해서 울산 교육정책연구에서도 다녀왔고 우리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저는 그 늘봄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요. 왜냐하면은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보육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어떤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 효과를 저 나름대로 그 늘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학생들을 자녀를 굉장히 등교시키고 안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교육 효과에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사교육비라든가 이 절감의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행정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네.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 교장 또는 학교의 그 실무 교감 네네.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의논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관리자의 입장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중등교육과 과장님.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늘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대학 진학 설명회도 많이 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도 많이 하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사실 대학 진학 그 합격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학교에서만 나름대로 지금 취합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등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를 가지고 수시든 정시든 간에 보면은 지역 관련해서 뽑는 거, 그다음 일반 뽑는 거, 그다음에 기회균 등 해서 다 있잖아요. 그 전형은 공개하는 게 맞아요.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학생들의 진학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또 그 가드라인 기준을 가지는 것은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아무튼 학생들, 학부모, 특히 진학지도 관련하는 교사들에게도 뭔가 알 권리를,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은 서로가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법이다 또는 어떤 그 학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가 뭐 경쟁으로 간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 자체가 어차피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아특수교육과 얘도 요즘에 굉장히 그 일거리가 많을 거예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울산시와 지금 그 TF팀이 짜여져가 있지요. 지금 뭐 한 세네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제가 이제 유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유보 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제일 힘든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인력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교육부에서 좀 지정을 해줬는데 앞으로 예산 부분들이 이 유보 통합에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 이 지원해야 될 인력들, 유보 통합과 교육을 함께 해야 될 인력들이 방대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에서 이제 구군에서 그 뭐 육아종이라든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600개가 저 정도 602개 이 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관해 볼지,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시스템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이관해 올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만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네. 어차피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어차피 이제 우리 네. 교육부가 맡고 교육청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적인 부분은 저는 큰 걱정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각 구군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을 이관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시스템이고 교육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냐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다른 길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결합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울산시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TF팀이 짜여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차례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속도를 내셔야 돼요. 어차피 전면 시행이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도는 벌써 나름대로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울산시는 너무 울산교육청과 울산시는 너무 답보적인 지금 형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발하셔가지고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뭐 그 부분을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근송용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교육협력 담당관님, 예. 우리 저 학부모 교육 이런 거 많이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좀 일선에서 이렇게 아직도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학부모들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최소한 담임 선생님, 뭐 교감, 교장 선생님들 신뢰가 좀 아직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활성화에 보면 대부분 뭐 학부모회 뭐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치중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학부모회라든지 뭐 이렇게 뭐로 좀 이 그루밍하고 뭐 학부모 교육 이런 것보다는 뭐 전체적인 학부모가 뭐 참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조금 학부모하고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조금 거리를 줄이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 대두되어 왔던 문제들의 원인이 그건 것 같아요. 학부모는 선생님을 좀 믿고 신뢰하고 선생님도
학부모한테 내가 정말 소신 있게 무엇든지 아이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핀셋으로 몇몇의 어떤 뭐 이래 앞에서 이제 학부모회 회라 하면 그래도 조금 이래 리더 한다고 나오신 분들의 몇 명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위화감을 많이 조성한다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일반 부모님들과. 그래서 이런 학부모회 이렇게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그 퇴직을 얼마 안 두신 교감 교장 선생님인지 뭐 일단 알아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뭐 학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가 자기 무슨 왕국처럼 한다. 자기가 그 대장이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뭐 이렇게 누가 와도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자리가 약간 교육 서비스입니까? 교육 서비스. 그 또 학부모든 오는 사람들은 민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왔던 어떻게든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적대적으로 다가오시는 분한테는 친절하게 하기도 좀 애매하겠지만 그렇지 아닌 상황에도 그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퇴직 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학부모들하고 그런 그 서로의 갈등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위에서 수장을 노릇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밑에 일반 선생님들은 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되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신규로 교감 자격 연수로 자격 연수 과목에 학부모 학교 건강한 참여 그 과목을 개설해서 교감 연수에 지금 직무 연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종 목표는 학급 단위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담당관님 요즘에요 일반 회사 이런 데서도 다면 평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육청에 다면 평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대학교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교수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을 쉬 못한답니다. 그 조만간에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요 학부모하고 학생이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평가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혁신 과장님. 그 제가 항상 그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업무 경감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업무 경감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거기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는 많이 줄이자.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의 본연의 업무라는 게 이론 뭐 이런 것만 가르친 걸까요? 서로 상담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육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학생과 관련 있는 것은 뭐 교육 활동이 되거든요. 학생 생활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교육 활동 안에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 활동 전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교사들이 그런 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행정 업무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제가 업무 재구조화는 표현을 하자면 업무 핑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런 재구조화의 개념보다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경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제 뭐 가정통신부뿐만 아니라 좀 필요 없는 단위 학교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내려갈 때 요약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스님들이 시간적인 할애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선생님들이 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거기에 대한, 근데 생각보다 그쪽은 별로 많이 일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업무적으로 선생님들 일을, 그런 게 일이 줄어야 오롯이 학생들한테 상담이든 여러 가지 고민이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부터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생하고 학부모가 가까워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극 저희 의원님들이 지원할 테니까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해봐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중간 우리 강대길 부장님 잠깐 얘기하셨던 게 그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대학 진학 뭐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그 뭐 그때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개를 안 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어요. 어느 대학이 아니면 어느 쪽에 무슨 학과를 갔는지 좀 저는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교육발전 특구고 지금 뭐 우리 저 뭡니까 미래 인재 해가지고 미래 교육과에 미래산업 주요기술 기술 인재 양성에 들어가는 동안 뭐 156억 이거는 뭐 고졸 취업 활성화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자료를 보면 아직은 고졸 취업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조금 민자 직업계획에서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기존의 직업계획에서도 대학 진학 학생들이 많았고 그 여러 가지 미래 인재 양성하면 대체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애들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지 뭐 온라인 공립학교도 뭐 고교학교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어느 학과에 지원을 했고 뭐 붙었는지 떨었는지 최소한 가고자 하면은 뭐 그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인데 실제 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 대학 진학 상담하는 거하고 요즘에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좀 계속 그 일만 맡은 선생님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거 좀 대폭 많이 좀 확대를 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또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최소한 어느 과 뭐가 되고 싶은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또 그런 과는 어느 대학이 조금 나은지 그렇게 갔을 때 그다음에 다음 취업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같이 앞으로는 고민해야 아까 말씀하셨죠. 정책감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하고 교육발전 특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뭐 대학교하고 다 같이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뜻으로 그런 거를 뭐 안고 그거는 공개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처한 현실이 어떤지 앞으로 우리가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만 울산 지역 인재 뭐 하지 말고요.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관계로 깊이 고민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교육감님 시정연설을 내가 들어보니까 2024년도는 우리 울산 교육이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운영한다라든가 교권 보호 긴급 지원팀 운영
또 학교 폭력 신속 대응팀 운영, 그다음에 학교 내 마음 건강 교실과 마음 건강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들, 또 유보 통합, 넓음 학교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가 또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채용 교사 또는 1수업 2교사제, 또 교고 학점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온라인 뭐 학교를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종단 연구라든가 또 울산 교육과정연구센터를 또 운영하는 것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또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드적인 부분은 어린이 독서 체험관, 또 울산 교육 특수연구원과 그다음에 제3공립 특수학교, 또 미래교육관, 또 직업교육 복합센터 지금 다 돼 가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구 지역의 복합 체험센터, 그다음 디지털 박물관 구축, 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중체대한 어떤 그런 사항에 또 우리가 교육 특구를 또 하자고 또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학생 생활 규정이 어떠니 저떠니,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입이 안 떨어진다. 조금 시간을 달라. 뭐가 부끄러움이 있고 뭐가 지금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규정 이 자체도 아다시피 다른 어떤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 보고 우리하고 이렇게 잘 섞으면 될 걸 가지고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시 말하려 하니까 좀 뭐하다. 그건 나는 그런 거는 사실 잘 몰라서 이거를 못했는데 빨리 곤칩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까?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교육에 갈등이 좀 없도록 우리 민주시민과에서도 지금 뭐 저하고도 몇 번 또 통화도 하고 교육감과도 제가 몇 번 통화도 했는데 정말 다 우리가 서로가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은 더 나빠요. 그래서 빨리 우리 학교가 이렇게 고달프지 않고 갈등이 없도록 학교 생활 규정도 좀 적절하게 다른 시도하고 맞추어서 좀 빨리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이렇게 듣고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자, 추가 질의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 위원님. 강대규 의원님. 예. 저기 우리 미래교육과에 그 스마트 기기 유지 관리가 155페이지에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교육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교원용이 있잖아, 그죠? 이제 스마트 기기가 워낙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기획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과연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마트 기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뭐 후임이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예술공간과에 그 166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 확충 개선, 특히 그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네. 또 제가 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이 돈이 이제 학교에
그 운영비로 다 내려가서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방학 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매년 보면은 3월 달에 이제 준 예산이 이제 학교로 내려가 가지고 그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하면은 거의 뭐 여름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하더라고 보니까 주로 이제 연말에 거의 다 이제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사실적으로 그에 대한 업체에 대한 유지 관리 청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름대로 좀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이제 2년만 다 돌아가게 이제 그 조례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의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민주시민교육과에 그 요즘에 뭐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특히 작년에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울산의 학폭 관련해서 용역을 줬을 때 전국 수치보다 또 높게 나왔고 또 연 한 800건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게 그 언어 폭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학교에 또 있습니다만 화해 조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이때까지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게 또 하나 일거리로 부담이 되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죠. 직접 또 개입을 하고 싶어도 본인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예방 대책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폭력 자체를 절대 범죄로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청소년, 그 학생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심적인 갈등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학폭 뭐 전담 조사관입니까? 거기에 뭐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해서 실제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저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볼 때 얼마나 또 거기에 오는 그 전담 조사관들이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든 간에 학생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이제 벗어나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하나의 뭐 조서를 꾸민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범죄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든 간에 의사 전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이 주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언어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교육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도 조금 학폭이 증가율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므로 해서 또 교사들이나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폭력 전담 제도를 조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하해와 조정, 관계 회복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딱딱하게 저는 뭐 범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엄격하게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우려가 발생할 거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차 또 이것이 다 적응이 잘 되고 정착이 잘 될 거라고 또 기대는 합니다만은.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을 시키고 또 언어 순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주간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뭐 SNS의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2,700명 정도의 전담 조사관이 이제 맡게 되는데
우리 그 교육청 실과에서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이제 그 1차적인 학폭이 일어났을 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1차적으로 접하는 게 우리 교사분들이잖아요. 학교잖아요. 그죠? 그 이제 차원을 떠나서 뭐 전담조사관이라 해서 이름을 붙여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갈등의 요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는 굉장히 지금부터 나름대로 그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시는 분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는가 보죠. 계속 간다 그러니까. 멀리 가진 않습니다. 자꾸 예. 왜 소문이 자꾸 예, 다른 또 지리상 가는 분 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개 빠졌는 게 하나 있는데 교육 여건과하고 또 중등과하고 보면 교육 여건과는 어떤 아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어떻게 수요가 어떻게 학교를 짓는다라든가 뭐 이런 쪽인데 또 실질적으로 배치하고 하는 거는 또 교육 중등까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것이 언발에서 나는 것 같아. 이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 때문에 지금 북구에는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이하중학교 직접 제가 가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저 천곡이라든가 저쪽으로 가면 오히려 학부모도 더 좋아할 텐데 왜 무리하게 일로 데리고 왔을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의 그 교육 여건과도 그렇고 중등과도 그렇고 그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특히 지금 이슈가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주 좀 방문을 좀 해주세요 해서 내년에 배치라든가 하는 과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하고 같이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시끄러워.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중등과에는 좀 많이 좀 강화를 좀 시켜주십사. 예. 자, 우리 안대령 의원님.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직업계고 관련해가지고 특성화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던데, 네네. 그죠? 이게 그러면 시험을 치는가요? 제가 대충 보니까 회계 원리나 사무행정은 필수 이수하고 학교장에 추천이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시험 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험 칩니까? 그럼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네, 치는 겁니까? 네.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겁니까? 공무원 시험 치는 걸 제한 경쟁. 그러니까 직업계 고만을 위한. 그럼 시험을 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왜 이수 과목이 꼭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 이수 과목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건 학교에서 이수 과목을 얘기하는 회계 원리하고 네. 사무행정. 네, 네. 그런데 제한 경쟁이고 공무원 시험이라면 필수 이수 과목이 꼭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채용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필수 이수 과목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히 공무원 미래교육 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기술직은 이전부터 교육청에 어떤 결연이 생긴다든지 하면 기술직은 고졸 대상으로 지금 채용을 해왔습니다.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고졸부터 시험 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상과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상과 졸업생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같은 게 이제 상과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아까 잠깐만요. 그냥 제한 경쟁이라 하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뽑겠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해가 잘 안 돼서.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이수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맞나요? 우리 제한 경쟁할 때 그런 조건들이 다 붙나요? 일단 뭐 타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걸로 지금 종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서 제가 얘기 또 좀 붙여갖고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한 경쟁해도 우리가 그 기술직 뽑을 때도 제한 경쟁해도 그거 정해놨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저게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저거 뽑는 거 저거 엮는 거를 보니까 아마 학교의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을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이수해라고 아마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이제 이수를 아니 안 과장, 하면은 정책관님은 공무원 들어올 때 그 필수 이수 과목 거치고 그다음에 시험을 따로 쳐서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과목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왜 저렇게 넣느냐 하면은 학교 교육 과정에 좀 충실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제한 경쟁에서 이런 뭐 이수공학을 꼭 이수해야지만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학계 고등학교 제한 경쟁은 뽑기가 좀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서 그들만의 리그니까 경쟁률도 일반 우리 행정직들보다는 좀 낮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둬서 뭔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기 공무원 전체 사기에 대해서 얘들만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얘들은 그래도 이거를 이수해야 되니 좀 규제를 줄 거야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그 업무를 안 하는데 지금 제 있을 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이게 보통- 직업계고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학교 이게 교육 과정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충실해라. 그런 의미가 뭐 계획은 잡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요 그냥 회계 원리나 사무행정 필수 이수를 하고 교육장의 추천이 있으면 뽑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야 그러면 직업계고 가면 회계 원리하고 사무행정만 필수 이수하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난 공무원 될 수 있겠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사 내용이 그래요.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이제 우리 지역계고 부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 안내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고에서는 이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마 덜 생길 거고 이게 저희들 했던 궁극의 목적은 우리 상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 지역계고에 재학하고 있는 근데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좋아요. 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서 인기가 떨어져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직업계고 다닌 애들에 대한 취업률을 높여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만약에 정확하게 제가 뭘 몰라서 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직업계고 관련인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네. 의원님 예를 들면 일반 그 공무원들은 예. 그 만약 카트라인 80점 같으면 얘들은 과락 통과되면 취업한다고 보면 되십니다. 예. 일반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면 얘들은 합격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시험 치지만 예. 그 우리 그 아까 그 상업계고 그 학생들은 예. 그 과목별 과락이 이제 과락을 하지 않으면 40점 밑으로는 과락이죠. 네네네. 과락이 안 되면 통과하면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공직 사기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측면 나는 말씀하시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진짜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몇 년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네. 그럼 어렵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정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원외라고요? 그것도 웃기죠. 그럼 정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갖고 뽑는 건지 그리고 공직사회와 기관과 사기와는 관계가 없는지 꼭 이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그런 속담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저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직업계고 관련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도 행정직은 처음이죠. 행정직은 처음인데 기술직 쪽으로 해가지고 고졸 대상으로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그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제한 경쟁해갖고 예를 들어 고졸들만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보더라도 예. 기술직도 서울이 최초였고 행정직이 경기인가가 최초고 그다음 없던데요. 저 예, 지금 찾아보니까 자료를.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 예. 선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선발한 건 아닐걸요. 예, 선발하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정확하게 난 이건 모르겠네. 일단 그 부분은 안드레님 별도로 한번 나중에 예, 그렇게 다 한번 가시는 예. 분들한테 오늘 질문을 하고 제가 아이고 막 취직이 이래 다 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별도로 그렇게 의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일단 마치기 전에 제가 호명하신 우리 과장님들 잠깐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십시오. 유해수 우리 중등 과장님, 유아특수 장혜경 과장님, 미래교육과 김정덕 과장님, 민주시민과 정우규 과장님. 예, 지난 저희 우리 시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여기 계시는 분들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치줍시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자,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4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결의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